이번 시간에 우리 상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상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고용정대세액공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면 적용받을 때 보면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창업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상시 근로자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미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은 짧게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무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하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혹시라도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 중에 어린 자녀들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을 좀 편의를 봐줘서 짧게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그분은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짧게 근무하기 때문에. 그죠?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제조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 근무하는데, 우리 격리 회계 쪽, 재무부서 쪽에서는 뭐 6시간만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7시간만 근무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재무부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부서보다 짧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이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 하는 사람 범위 내에서 짧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상시 근로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분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개념들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요약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이 우리 법인세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대부분이 있는데,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그 다음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조특령 23조 10항입니다. 자, 이 부분의 대표적인 게 고용증대입니다. 고용증대에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없는 부분들은 전부 조특령 23조 10항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내용들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상시 근로자에서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제외하고요. 계약 기간에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자,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연속해서 1년 이상이 되면 상시 근로자로 보는데, 그럼 상시 근로자로 언제부터 볼 거냐라는 겁니다.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상시 근로자로 볼 거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연속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질 때, 갱신으로 인해서 전체 계약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그 계약일부터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 계약했고 근무를 하다가 6개월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바로 다시 한 1년 동안 다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전체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그 계약의 계약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면 7개월째부터 상시 근로자로 분류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판단할 때 전부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는데 0.5명으로 적용이 되거나 또는 0.75명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와 관련되는 사람들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직계 좀비속 관련되는 사람, 친족 관련되는 사람 전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자와 관련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원천징수 사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고용정대라든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둘 다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근로소득 정대 세액공제는 4대 보험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4대 보험 중에 하나라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원래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4대 보험을 전액 다 가입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때 제외할 거냐라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총급의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법 적용할 때는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정대세액공제하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적용할 때는 제외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판단할 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 등 가입 제외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와 관련되는 예규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사회보험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 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용정대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라는 부분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상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수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개념을 한번 보면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등을 제외한 부분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상시 근로자 수는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시 근로자를 일정한 산식에 따라서 평균 낸 인원을 말합니다. 평균 낸 수를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재무제표로 이야기하면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죠. 일정 시점에 근로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는 손익계산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도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인원을 계산하는 부분이 상시 근로자 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의 개월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더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청년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시기는 언제냐?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고용정대 쪽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단기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한 번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한 번만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계산해야 됩니다. 언제 계산하냐면 고용 감소로 인해서 단기 이전 세액공제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될 때는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건 왜 그러냐면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런 고용정대 쪽이나 이런 쪽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29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죠. 나이 29세 이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9세 이상이 돼버리면 청년에서 청년외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문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추가 납부 문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고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1차 연도에 청년이었던 사람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계속 청년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2번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귀찮아갖고 2번 계산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납부 쪽에서 불이익이 옵니다.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반드시 좀 2번 계산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판단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연속된 계약의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약 갱신 기간 동안 1년이 안 되면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그러니까 제외됐죠. 제외됐는데 그다음에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을 갱신한 그 계약이 1년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계약이다라고 하면 계약 갱신일부터 상시 근로자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봐주시고 신규 창업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종료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은 이렇습니다. 근데 개인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현물 출자 전환 시에 고용정대 세액 공제 방법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공제하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법인세과 766 예규로 해라라는 겁니다. 자, 법인 전환했을 때 고용이 감소한 걸로 볼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당해 연도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는 감소한 걸로 봅니다. 감소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는 감소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 추가 납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소된 상시 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후 관리 쪽에서만 감소되지 않은 걸로 보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법인 전환의 경우에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죠. 10명 있고 8명 있다가 9월 30날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 쪽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되느냐?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에 4개월, 8명에 5개월, 그 다음에 8명에 3개월에서 8.66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만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원수를 계산하는 거고요. 만약에 8명 승계된 부분 중에 직원이 퇴사했다. 퇴사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려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세액 공제 계산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 8명에 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9월 30일 이후에는 고용이 감소했다라고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고 인원수를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기간의 개월수에 대한 의미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해당 기간의 개월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언제죠?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서로 다릅니다. 자, 고용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창업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월 달에 창업했으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치만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자, 우리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법인은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환산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적용하듯이 개인은 그런 규정이 없죠. 7월 달부터 개업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 나온 금액을 그냥 연 단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세 기간이 12개월로 그냥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고용정대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세 기간은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무조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고용정대 여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례는 665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1115번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조정에서 우리 보시면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공제 감면세액의 조세특례 조특법 로마 숫자 2번 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보시면 고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세액 계산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보는 우리 인사급여에 가시게 되면 사원 등록에 정보가 있습니다. 직원 인원수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고용 현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666페이지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의 입사일, 퇴사일 정보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고란에 경력 단절 여성, 군복무 기간, 장애인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상시 근로자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수가 나옵니다. 2022년도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필요한 기수를 전부 체크를 하셔갖고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부터 자료를 불러오시겠다라고 하시면 2018년도 적용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미반영합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대부분 3개월 미만이죠.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제외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월별로 매월 말 현재 인원수로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과 청년 외에 대한 부분 적용이 되고요. 자, 22년도에 보시면 22년도에 관련되는 상단 1번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에 22년도 선택하시면 하단 부분에 22년도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8번 사원코드 8번에 있는 재청년이라고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 나이가 32세죠.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사원별 월별 정보가 상시 근로자로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박경력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665페이지에 경력 단절 여성으로 입사를 했죠. 20년도부터 입사를 했기 때문에 자, 경력 단절 여성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기타 우대 사항에 가시면 경력 단절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2번 경력 단절 여성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사원 월별 정보가 경단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으로 분류되는 순간 고용정대 세액 공제하고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할 때 우대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달리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병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군복무 기간이 있죠. 2년 군복무했기 때문에 24개월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일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일선 관련되는 부분은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21년도에 입사할 때 60세 이상으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기타 우대 쪽에 장애인 60세 이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고용정대 쪽에서 제가 상시 근로자 부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청년 우대 따질 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입니다. 기존 근로자가 60세 넘어간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북한산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우대 쪽에 장애인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봉산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도봉산 기타 우대에서 기타 우대가 아니고 청년 여부인가요? 단시간 근로자로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로 지금 표시가 안 되네요. 단시간 근로자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 단시간 근로자로 자동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 고용 현황표에 의해서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1년도, 22년도, 19년도, 18년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년도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1년도의 내용 보시면 21년도 관련되는 부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CF3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통해서 전년도 불러오기를 눌러주게 되면 21년도에 어떻게 되죠? 경력단절 박경력 경력단절 여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타 서식별 참고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게 되면 당해 연도 고용 증대 여부 관련 인원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상시 근로자 수는 2번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해 연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청년의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용증대 쪽 설명드릴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